오늘은 1818년부터 1883년까지 살았던 러시아 작가 이반 뚜르게네프의 소설 아버지와 아들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소설은 4명의 남자 주인공, 즉 아버지 니콜라이, 큰아버지 파벨, 23살의 외아들 아르카디, 아들의 스승이자 친구이자 의사인 바자로프, 그리고 29살의 여자 주인공 안나가 나옵니다. 제목으로 봐서는 아버지 니콜라이와 아들 아르카디가 핵심인 듯 하지만 실제로 핵심 인물은 바자로프와 안나입니다. 줄거리를 간단히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도시에서 대학을 다니던 아르카디가 친구 바자로프를 데리고 고향에 옵니다. 고향에는 제법 큰 농장을 경영하는 아버지 니콜라이와 큰아버지 파벨이 살고 있는데, 니콜라이는 선량하고 겸손하지만 파벨은 무뚝뚝하고 귀족적이며 권위주의적이어서 바자로프와 자주 논쟁을 벌입니다. 어느 날 두 청년은 안나를 알게 되고 안나와 바자로프는 서로에게 관심을 가집니다. 두 청년은 바자로프의 시골집에도 가지만 시골에서 답답함을 느낀 바자로프에 의해 다시 아르카디의 고향으로 돌아왔으나 파벨과 바자로프는 어떤 일로 결투를 하여 파벨은 경미한 부상을 입고 바자로프는 아르카디의 집을 떠나 안나의 집으로 갑니다. 얼마 후 오랫동안 호라비로 지내던 니콜라이는 자신의 아이를 가진 하녀와 재혼을 하고 아르카디는 안나의 여동생에게 청혼합니다. 바자로프는 안나에게 작별을 고하고 부모가 있는 시골로 돌아갑니다. 그럼 소설 속에서 발견한 보물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버지와 큰아버지가 바자로프에 대해 묻자 아르카디가 대답합니다. 그는 니힐리스트입니다. 니힐리스트, 그건 라틴어의 니힐, 즉 무에서 나온 말이로군. 그렇다면 그 말은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는 인간이란 뜻이로군. 니콜라이 페트로비치가 중얼거렸다. 아무것도 존경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편이 낫지 하면서 파벨 페트로비치는 다시 빵에 버터를 바르기 시작했다. 무엇이나 비판적 견지에서 서서 보는 사람이지요. 어떤 권위 앞에서도 머리를 숙이지 않는 사람, 어떠한 원리도 설사 그 원리가 사람들에게 제 아무리 존경을 받고 있는 것이라 하더라도 그대로 신앙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니힐리스트는 니체의 철학을 따르는 사람, 전통적인 도덕 체계와 종교적인 신념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제시하면서 인간의 자유와 창조적인 재능을 강조하는 사람입니다. 큰아버지 파벨은 젊었을 때 유부녀를 쫓아다니다가 실연을 당한 후 매일 밤 클럽에 나가 권태를 달리면서 독신자 패거리들과 재미도 없는 입씨름을 벌이는 것이 필요한 일과가 되었습니다. 그랬던 그는 바자로프가 오만하고 염치를 모르는 비열한 청년이라며 증오합니다. 아버지 니콜라이는 바자로프가 아들 아르카디에게 나쁜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까 염려합니다. 하지만 집안의 하인들과 하녀들은 모두 바자로프를 좋아하며 따릅니다. 바자로프가 아르카디에게 말합니다. 교육? 사람은 누구나 스스로 자기를 교육하는 거야. 예를 들면 내 경우도 그렇지만. 그리고 시대에 관한 일인데 어째서 내가 시대에 속해야만 하느냔 말이야. 오히려 시대를 나에게 속하도록 만들면 되는 거야. 니콜라이는 농장에서 계속 적자를 보자 가끔 한숨을 쉬기도 하고 생각에 잠기기도 합니다. 형인 파벨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생은 실지 경험이 충분하지 못해. 그러니까 남한테 속아 넘어가는 거야. 개혁에 대해 바자로프와 파벨이 대화를 나눕니다. 짓밟힌다면 그것도 운명이겠지요. 다만 그 숫자는 아직 모릅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만큼 우리의 수가 적지는 않으니까요. 뭐라고? 자네들은 전체 민중을 용케 걸어 모을 수 있다고 진정으로 생각하고 있나? 아시다시피 한 자루의 초로 모스크바가 불타버렸습니다. 니콜라이가 형 파벨에게 말합니다. 언젠가 돌아가신 어머니와 말다툼을 한 적이 있었죠. 어머니와 나는 세대가 달라요 하고 들이댔죠. 어머니는 몹시 화를 냈지만 나는 할 수 없지.
약은 쓰지만 마시지 않으면 안 되니까 하고 혼자 생각했지요. 이번엔 우리 차례가 온 겁니다. 그리고 우리 후계자들은 당신네들은 세대가 다르니 어쩔 수 없지 하고 말할 거예요. 아르카디는 아름답고 기품 있고 영리해 보이는 안나에게 첫눈에 반합니다. 안나의 부모는 몰락하여 물려받은 재산이 얼마 되지 않았고 사랑하지도 않은 늙은 부자 오딘초프와 결혼했으나 그가 일찍 죽으면서 전 재산을 그녀에게 남겼습니다. 그녀는 바자로프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아르카디와 작별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꼭 나를 방문해 주실 테지요? 당신 친구분도 데리고 오세요. 꼭 뵙고 싶어요. 아무것도 믿지 않는 용기를 가지신 분을. 이튿날 두 청년은 안나를 방문하는데 여자가 사뭇 차분하게 있는데 반해 바자로프가 오히려 불안하게 들떠 있습니다. 바자로프도 자신이 안절부절 못하고 있음을 깨닫고 속이 탔다. 정신 차려, 꼴불견이다. 여자 따위에 겁을 집어먹다니. 거칠애가 없고 대담한 의견을 토로하므로 그녀는 바자로프에게 호의를 가졌다. 그녀는 이제까지 경험한 적이 없는 뭔가 참신한 것을 바자로프에게서 보았다. 그녀는 호기심이 강한 여자였다. 일체 편견을 갖지 않았으며 강한 신앙심 같은 것도 없었다. 그녀는 많은 일에 대해 분명한 의견을 가지고 있었고 온갖 일에 흥미를 갖고 있었지만 아무것도 그녀에게 충분한 만족을 주지 않았다. 그녀의 이성은 탐구적인 동시에 냉정하였다. 사랑의 기회를 가져보지 못한 여성이 그러하듯이 그녀도 그것이 무엇인지 자신도 모르면서 뭔가를 바라고 있었다. 만일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다면 부지런히 구슬러서 함락시키는 거야. 함락시키지 못하겠거든 그까짓 외면해 버리면 그만이지. 세상은 넓단 말이야. 바자로프는 곧잘 이렇게 말했다. 그러나 얼마 안 가서 그녀를 함락시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렇다고 외면해 버릴 수도 없었다. 그녀를 생각할 때마다 그의 피는 불타올랐다. 바자로프는 안나의 사상에 커다란 타격을 주었다. 그는 그녀의 마음을 사로잡았으며 그녀는 끊임없이 바자로프를 생각하고 있었다. 바자로프가 없더라도 그녀는 심심해하거나 애타게 기다리거나 하지는 않았지만 그가 나타나면 금세 명랑해졌다. 그가 듣기 거북한 소리를 하거나 그녀의 취미나 우아한 습관을 모욕하거나 할 때에도 역시 대화를 중단할 기분이 나지 않았다. 그녀는 그를 시험해보며 자신을 알려고 애쓰고 있는 듯한 눈치였다. 바자로프 씨, 전 당신을 이해할 수 있어요. 한때 가난하면서도 당신처럼 자존심이 강했어요. 저도 아마 당신과 비슷한 시련을 거쳤을 거예요. 두 청년은 아르카디의 고향을 떠나 바자로프의 고향으로 갑니다. 바자로프의 아버지는 퇴역 군의관이며 작은 농장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바자로프의 부모는 아들에게 애정을 쏟지만 아들은 금세 시골집이 지루해져서 며칠 후 다시 떠나버립니다. 바자로프의 어머니가 아버지를 위로합니다. 할 수 없어요, 바샤. 자식은 베어낸 빵조각 같은 것인걸요. 그 애는 매와 마찬가지예요. 오고 싶으면 날아오고 싫어지면 날아가 버리는. 젊음의 배짱과 자신의 행복을 찾아보고 싶다는 은근한 열망, 누구의 도움도 빌리지 않고 혼자서 자신의 힘을 시험해보고 싶다는 소망이 마침내 승리를 거두었다. 얼마 뒤 파벨과 바자로프가 결투를 하여 파벨은 경미한 부상을 당하고 바자로프는 그들의 집을 떠나 안나의 집에서 아르카디와 만나 결투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여보게, 봉건 제후와 함께 살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는 사건일세. 자신도 제후의 하나로 전락해서 기사의 경기에 참가하게 된단 말이야. 줄곧 봉건 제후 정신에 매몰되어 있던 파벨은 결투 이후 스스로를 반성하며 동생 니콜라이에게 하녀 페니치카와 결혼해달라고 부탁합니다. 니콜라이, 너의 의무를 다해주기 바란다. 그녀는 너를 사랑하고 있어. 그녀는 너의 자식의 어미야.
난 요즘 내 귀족주의를 공격한 바자로프가 옳았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 안나가 그녀의 집을 다시 찾아온 바자로프에게 말합니다. 옛날 얘기를 하는 사람과는 상대하지 말라는 말이 있어요. 그보다도 옛날 같은 친구가 됩시다. 그것은 꿈이었어요. 그렇지 않아요? 꿈 따위를 기억하고 있는 사람도 있나요? 부모가 있는 시골로 돌아가기로 마음을 정한 바자로프가 안나에게 말합니다. 나는 이미 너무나도 오래 나로서는 이질적인 세계를 맴돈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날치는 어느 시간 동안 허공에 머물러 있을 수 있지만 금세 물속으로 뛰어들어야만 합니다. 나도 나의 세계로 뛰어들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이 남자는 나를 사랑했었던 거야 하고 그녀는 생각했다. 그러자 그가 가엾어져서 동정어린 마음으로 그에게 한 손을 내밀었다. 그러자 바자로프도 그녀의 마음을 꿰뚫어 보았다. 아닙니다. 난 가난한 남자이지만 이제까지 동정을 받아본 적은 없습니다. 안녕, 아무쪼록 건강하시길. 바자로프가 떠나기 전에 아르카디에게 말합니다. 자넨 뻔뻔스런데도 모진데도 없고 있는 것은 젊디 젊은 용기와 정열뿐이야. 그러나 우리의 과업은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 자네들 귀족의 자제는 고상한 체념이나 품위 있는 격정에서 한 걸음도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없어. 하지만 그래선 아무짝에도 못 써. 예를 들어 자네들은 권기하거나 싸움을 하지 않아. 그런데 우리는 싸움을 원하는 거야. 그것이 문제야. 우리의 먼지가 자네들 눈을 멀게 하고 우리의 흙탕이 자네들을 더럽힐 테지만 그렇더라도 자네들은 우리 위치까지 성장하지는 못하는 거야. 우리가 원하는 것은 다른 인간이야. 우리가 뜯어 고쳐야 하는 것은 다른 인간이야. 자넨 좋은 친구지만 역시 허약하고 자유분방한 젊은 도련님이야. 시골집으로 돌아온 바자로프는 의사인 아버지를 돕기 시작합니다. 그의 아버지는 아들이 보다 과학적인 새로운 요법으로 치료를 한다며 기뻐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티푸스 환자를 치료하다 손가락을 베어 병균에 감염되고 위독해집니다. 그가 아버지에게 부탁합니다. 아버지, 안나 오딘초프에게 심부름을 보내주세요. 여자 지주인데요. 바자로프가 지금 죽어가고 있으며 안부를 전하더라고 말입니다. 아버지 해주시겠어요? 곧 보내마. 나도 편지를 쓰겠다. 아닙니다. 안부만 전하면 나머지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바자로프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들은 안나가 의사를 데리고 바자로프에게 옵니다. 얼마 후 의사는 환자의 회복을 더 이상 바랄 수 없다는 뜻을 전합니다. 그럼 바자로프가 죽기 전에 안나에게 했던 말을 소개하면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녀는 가만히 바자로프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문턱에 우뚝 멈춰섰다. 바자로프가 자기를 향해 탁한 시선을 돌렸을 때 그녀는 열에 들뜨고 이미 사색이 완연한 그 모습에 깜짝 놀랐던 것이다. 그녀는 다만 섬뜩하고 진절이 나는 공포로 겁에 질렸을 뿐이었다. 진실로 그를 사랑하고 있었더라면 이런 감정을 느끼진 않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퍼뜩 그녀의 머리에 떠올랐다. 고맙습니다. 그는 괴로운 듯이 말을 이었다. 뜻하지도 않았는데 잘 오셨습니다. 이래서 또 뵙게 된 셈이군요. 당신이 약속해 주신 대로. 죽음은 오래된 희극이지만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새로운 모습으로 찾아오죠. 난 지금도 무섭지 않아요. 조금 있으면 의식불명이 옵니다. 그것으로 끝장이죠. 그는 맥없이 손을 저었다. 그런데 당신한테 뭘 말하고 싶었더라. 난 당신을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전에도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었으니까 지금은 더군다나 그렇습니다. 사랑은 형식입니다. 하지만 나 자신의 형식은 이미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보다는 난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 당신은 참으로 아름다우십니다. 그렇게 서 계시니까 정말 예뻐요.